생강청을 담궈 보겠습니다. 생강은 흙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흐르는 물에 한 2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생강을 쪼개지 말고 그냥 씻으세요. 대충. 한 번 더. 이렇게만 씻어도 깨끗하죠? 네. 뭘 해봐요? 이제 다듬으면 돼요. 이렇게 생강이 막 붙어 있거든요? 요 마디마디만 칼로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요런 데 흙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만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대부분이에요. 생강대. 또 잘라내고. 요 흙 많죠? 네. 대충 이렇게 씻으면 돼요. 아니, 대충 이렇게 긁으면 돼요. 이게 이렇게 다듬고 씻으면 금방 껍질은 벗겨져요. 지금 햇생강이라서. 생강은 구입해 갖고 오면은요, 바깥에 두면 금방 썩어요, 요새.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사오면요? 사이사이 이런 데만 칼로 이렇게 긁으면 돼요. 자, 이제 다 됐어요. 금방 돼요. 햇 거라서. 이렇게 보면 생강 껍질이 살짝 있죠? 네. 이거를 이제 벗길 거예요. 이렇게 볼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야 돼요. 넣으세요. 물을 받아갖고 이렇게 비비세요. 물 속에다 넣고 생강을 이렇게 으깨면 이 생강이 멍이 안 들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이제 건져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죠? 네. 이렇게 물에다 놓고 치대야지 깨끗하게 껍질이 잘 벗겨져요. 꼭 긁지 않아도 다. 이렇게. 3번 정도만 하면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생강의 물을 쭉 빼주세요. 얼마나요? 한 1시간. 안 그러면 하루 전날에서 물을 쭉 빼놔도 좋아요. 깨끗하게 씻은 생강을 카터기나 믹서기에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잘라줄 거예요. 아, 그냥 잘 갈아지라고. 그렇죠. 손질된 생강이 3kg예요. 그래서 설탕도 꼭 3kg로 동일량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싫어서 적게 넣으면 상해버려요. 그럼 생강청 안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동일하게 넣으세요. 혹시 원당이나 뭐 흑설탕 당도가 떨어져서 그것도 곰팡이가 핀다든가 변질할 우려가 있고요. 또 생강에다가 갈기 좋으라고 뭐 과일을 같이 해서 간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시제 한 2-3달은 괜찮은데요. 저같이 1년 동안 쭉 두고 잡수시면은 변할 거예요. 그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카터기인 거죠? 네, 카트기예요. 그러면 착즙기로 하면은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꼭 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가루 올라가니까. 오, 잘 갈렸네요. 이제 넣어요. 이렇게 된 그릇에다가 넣고 설탕을 대충 부세요. 이거 뭐 처음에 많이 붓고 적게 붓고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3kg를 다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비벼 놓으세요. 아, 이렇게 하고 또 생강 갈고 그렇지. 설탕 넣고 한 또 번에 생강 갈고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러면 설탕 이렇게 섞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적은 양으로 조금씩 하면 안 힘든데 이건 얼마나 숙성해야 돼요? 이거 바로 먹어도 돼요. 엄만 작년에 한 거 이제 조금 남았어요. 1년 정도 두고 먹네요. 더 둬도 돼요. 정말 잘 갈리죠? 이런 거 할 때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막 걱정하는 분 계시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설탕 들어갈 때는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설탕하고 이제 갈은 생강하고 잘 저어서 뒀다가 하룻밤 재우고 나서 통에다가 넣으셔도 돼요. 바로 넣지 말고.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보관 방법이거든요. 냉장 보관. 해서 이제 냉장 보관 병에 담아서 냉장 냉장고에서 두고두고 잡수시면 돼요. 김치통 같은 데 넣어도 되고 유류병에 넣어도 되고 스텐 통에 넣어도 되고 냉장고에만 들어가면 돼요. 저희도 이렇게 해놨다가 내일 아침에 물이 얼마나 생기나 보고 통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생강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생강은 올해 담은 거고요. 이거는 작년에 담은 거예요. 1년을 숙성시킨 거죠. 생강청 담그는 법 정말 쉽죠, 여러분? 네. 이렇게 담으셔서 생선조림, 김치 담고 또 편도선 부었을 때 이렇게 차로도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육류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가을에 꼭 담아서 절임 배추 20kg를 김장해 보겠습니다. 무채를 채칼을 이용해서 칠 건데요. 너무 크니까 잘라줘야 돼. 이렇게 좀 길게 쳐줘야 돼요. 한쪽 면만 하는 것보다는 살살 돌려가면서 하면 덜 힘들어요. 이제 다 쳤어요. 이렇게 쳐두고 다음에는 쪽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그냥 한 3cm 되게 썰어주세요. 만약에 쪽파가 없으면 대파의 흰 부분만 갖고 해도 돼요. 올해는 엄청 쪽파가 안 좋아요. 대파는 어서더서 썰어주세요. 그리고 흰 부분만 사용하시면 돼요. 갓은 머리 부분을 좀 딱 잘라주세요. 혹시 그 안에 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좀 2cm 정도로 짤막짤막 잘라주세요. 이 젓갓은 많이 넣으면 김치 색깔이 또 시커매져요.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썰어놓은 무채를 넣고요. 켜켜 이제 시럽은 안 치듯이 안 치는 거예요. 대파하고 쪽파는 섞었어요. 톨톨톨톨. 그래갖고 마늘 이렇게 펴주세요. 밑에 쪽에는 양념을 조금 덜 하고 이쪽은 좀 많이 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강청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또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3번에 논아서 하던 4번에 하던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면 돼요. 갓, 쪽파, 대파 섞은 거, 그다음에 마늘, 새우젓, 생강청,
이래야지 골고루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치대기가 좋아요. 열 섞어주기 좋다고요. 멸치액젓이랑 육수는 안 넣나요? 맨 마지막에 넣어요. 아, 액체류는 보고 있다 보면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 그래야 액체류가 들어가면서 그 고춧가루를 불리거든요. 고춧가루는 보통 배추 한 포기에 종이컵 수북이 하나 정도 계산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루분 같이 안 칠 때 고춧가루를 다 쓰지 마세요. 조금 남겨놨다가 추후 양념을 버린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할 때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넣으세요. 이렇게. 이 방법이 해봤을 때 제일 쉬운 거죠. 제일 쉬워요. 천하 쉬워요 이게. 그동안 유튜브에서 딱 올렸을 때 간증 댓글이 가장 많은 레시피. 맞아. 정말들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마늘, 새우젓, 생강청 다 양념을 캐캐 다 넣는데 고춧가루만 조금 남겨 놓으면 돼요. 어차피 그 고춧가루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고춧가루 따라 약간 또 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색깔이 잘 나는 것도 있고 덜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남겨 놓으란 얘기예요. 멸치 액젓을 위에서 부어주세요. 김치 육수를 이렇게 미리 해서 냉장고에 넣는 걸 이렇게 부어주세요. 저희는 찹쌀풀 대신 넣는 거죠? 그렇죠. 더 넣어주세요. 이제 양념을 다 이렇게 안 쳤잖아요. 여러분은 요거를 뒷베란다에 넣고 하룻밤만 재우세요. 실온에 두는데 뒷베란다 같이 서늘한 곳에다 두고 그러면 아침에 숨이 푹 죽어서 아주 치대기가 수월해요. 저는 조금 있다가 바로 한 2시간 후에 이렇게 버무렸어요. 그래도 훨씬 수월해요. 바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요때 간을 한번 보세요. 봐갖고 만약에 좀 삼삼하다, 내 입에 싱겁다 그러면 추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색도 연하다 이러면 요때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시면 되고요. 양념을 미리 했다가 그 버무리면은 간 맞추기가 정말 좋아요. 젖은 행주로 상을 한번 닦으세요. 그래갖고 이 김장용 비닐을 딱 깔을 거예요. 행주를 한번 닦으면 얘가 참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안 한다고요. 이렇게 탁자 위에 비닐을 깔고 김치 속을 넣으면 어깨도 안 아프죠, 다리도 안 아프죠, 일도 빨리 끝나죠. 굉장히 수월해요. 꼭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속을 이제 넣으면 돼요. 하나하나 그냥 슬슬 그 줄기 부분에 좀 많이 넣고 이파리 부분은 남은 양념을 쓱 치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양념을 많이 주지 말고 살살살살 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모으지 말고 한 옆에다 이렇게 두세요. 양념이 들어가면 얘가 나중에 모으기가 더 좋거든요. 살짝 숨이 적어지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식구들 남자들 시켜도 잘해요. 그냥 슬슬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양념이 좀 덜 들어가도 그 안에 양념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더 맛있다고요. 나중에 양념이 안 들어간 부위가 숙성되면 훨씬 맛있어요. 엄마 이게 쪼그려서 하는 거랑 서서 하는 거랑 일의 능률이 다르죠? 훨씬 이게 빠르고 일단은 어깨, 무릎인데 안 아파요. 정말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일 끝나고 요 비닐만 쓱 이렇게 접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고춧가루를 먼저 후려놓으면 양념이 이렇게 안 치기가 되게 편해요. 이게 만약에 양념이 풀어지지 않았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지금 한 번에 척척 깔게 2-3번씩 가야 되니까.
배추 잘 절여졌다. 양념도 딱 맞고 딱 좋네. 그치? 다 썼어 이제. 오, 리얼. 이제 배추 속 넣기가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이걸 이쁘게 여밀 거예요. 배추를 이파리를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꺾어요. 싹 꺾고 뒤에 이파리 하나로 이렇게, 또 뒤에 파란 잎 큰 걸로 하나 이렇게 갖고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양념은 요 속에다 좀 이렇게 탁탁 집어넣고 이렇게. 안칠 때 엎어 안치지 말고 요대로 안쳐야 돼요. 엎어 안치면 양념이 밑으로 빠져서 김치가 맛이 없지요. 싸주는 게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양념 속이 안 빠지지. 이렇게 꼭 요렇게 요렇게 해서 꼭 이렇게 오므렸고. (2021년) 김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숙성해서 1월에 먹으면 사이다 맛이 탁 나면서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LA 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냉동 LA 갈비예요. 제가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켰어요. 갈비를 재려면 찬물에 넣고 핏물을 좀 빼야 돼요. 이렇게 그릇에 넣어주세요. 얼었죠? 살짝. 그래서 이제 찬물에 가면 다 녹거든요. 이렇게 담아서 물을 부어야 돼요. 이렇게 핏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하셔서 물을 버리시고요. 두세 번 헹군 다음에 물을 받아서 핏물을 좀 더 빼주세요. 시간은 딱 정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핏물이 아주 잘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궈 놓고 계속 뒤적이면서 물을 좀 갈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2시간 동안 찬물에 담궈둔 거예요. 이렇게 핏물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헹궜어요. 깨끗하게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굉장히 핏물이 잘 빠졌죠?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 주겠습니다. 핏물을 제거한 고기에 잡내를 잡아 보겠습니다. 집에서 먹다 남은 뭐 소주나 청주가 있으면 위에서 한번 살짝 부어주세요. 종이컵 1컵 정도면 네, 되죠? 종이컵 1컵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담그지 마시고 바로 건지시면 돼요. 가에 술이 묻었겠죠? 채반에 건지셔서 20분 정도 물기를 쪽 빼주세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포도즙인데요. 포도즙은 고기의 풍미를 더 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사용하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포도 주스도 상관없습니다. 없으시다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대신 설탕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포도주도 달잖아요. 이거는 배즙인데요. 배즙을 넣는 이유는 설탕량을 줄이고 배즙으로 단맛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양념갈비를 쟀을 때 갈비가 재져야 되는데, 물에 잠겨야 되는데 간장으로만 하면 다 짜잖아요. 그 희석하는 의미에서 제가 배즙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시판 배음료. 그렇죠. 그래도 되고, 만약에 사용이 되죠. 배음료가 없다 그러면 물로 희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을 좀 더 추가하시면 돼요. 농도에 맞게. 진간장, 이거는 뭐 종이컵 하나 정도 돼요. 지금 설탕, 마늘, 생강청, 이렇게 해서 설탕을 잘 녹일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후추, 그리고 다진 파. 파는 곱게 다지세요. 참기름. 갈비는 참기름이 좀 낭낭하게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꼭 한번 간을 보셔야 돼요.
간을 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짜요,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그냥 맛있는 그 간이 맞는 맛이죠? 네. 요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갈비를 구우면 국물이 졸면서 간이 딱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간이 짜면 갈비가 짜지게 구워지는 거예요. 엄마는 양파 간 거 이런 건 안 넣으세요? 양파 간 거를 넣으면 단맛도 추가되고 좋은데요. 단점이 그 프라이팬에 구울 때 그 양파의 찌꺼기 때문에 타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생과일을 갈아서 넣지는 않아요. 갈비를 재보겠습니다. 물기가 쭉 빠진 갈비를 통에다 이렇게 넣고요.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대결로 놓은 다음에요. 양념을 또 올려주세요. 왜요? 한쪽으로만 하면 딱 붙어갖고 양념이 밑에 골고루 안 들어가니까 반대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고기가 양념물에 다 지분이 이렇게 잠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한 6시간 정도 숙성해 주세요. 잘 숙성한 LA 갈비를 구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다 잠겨 있어야 돼요. 맛있는 냄새가 나죠? 네. 구워 보겠습니다. 프라이팬을 살짝 예열해 주세요. 이런 거 구울 땐 어떤 후라이팬이 좋아요? 약간 두툼한 프라이팬이 좋아요. 스테인레스나 뭐. 스테인리스는 다루기가 힘든데 중물 중에서 약간 두툼한 거. 두툼한. 네, 왜냐하면 얇으면 고기가 익기 전에 양념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지직지직 소리 나죠? 이때 넣으시면 돼요. 센 불로 구워주셔야 돼요. 이런 양념 고기를 할 때 탈까봐 약한 불로 하면은 고기에 맛있는 양념 맛이 다 빠져나와요. 그래서 센 불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국물을 조금 부어요. 이 국물이 졸여지면서 간이 맞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처음 불 때 양념을 한 국자 넣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졸여졌어요. 봐요. 없지요? 그리고 위에 뼈 있는 부분에 이렇게 핏물이 싹 올라와요. 핏물이. 이렇게 핏물이. 네,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그럼 이때 뒤집으시면 돼요. 딱 좋아요. 이때. 손님이 오셨을 때는 LA 갈비를 한 번에 다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꺼내놨다가 손님 오실 때 상에서 상 차리면서 한 번 데워내면 돼요. 초벌구이네요. 그렇죠. 초벌구이 해갖고 저희는 다 된 거는 꺼내보겠습니다. 약간 갈비 양념이 아무름할 때까지 졸여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윤기가 너무 맛있겠다. 이게 물엿을 안 넣어도 참기름하고 그 간하고 이런 게 다 잘 맞으면 이렇게 윤이 반질반질 나요. 알겠습니다. LA 갈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냄새도 너무 좋고 맛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구마 줄기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삶은 고구마 줄기를 적당히 썰어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깔으세요. 지금 이렇게 고등어 넣어서 졸여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고구마 줄기 양이 많죠? 이게 졸여지면 숨이 퍽 죽어서 얼마 안 돼요. 고구마 줄기에 오늘 들어갈 야채인데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대파만 넣으시면 돼요. 다른 야채는 그다지 안 넣어도 대파의 향이 아주 맛있기 때문에 대파만 넣는 거예요. 고추도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저는 이게 냉동인데 그냥 냉동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찌개 같은 거 할 때는
고추는 좀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이건 청양고추예요. 칼칼해요. 그래서 생수를 좀 넣으시고요. 이 생수의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고구마 줄기가 푹 물려졌기 때문에 물이 많거든요. 생강청. 근데 양념은 좀 오늘 듬뿍듬뿍 넣어야 돼요. 고구마 줄기에 양념이 배야 되니까. 마늘 수북히 2스푼, 고추장 수북히 2스푼, 고추장이 흘리도록 저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생강을 넣을 경우는 설탕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먹었을 때 국물에 약간 단맛이 있어야 돼요. 설탕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약간 걸쭉한 듯 하죠?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간장, 진간장. 네, 진간장 2스푼.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3스푼만 넣어드릴게요. 이게 들기름이 들어가면 고등어를 조려놨을 때 더 구수하고 맛있고 비린내도 잡아요. 자, 양념을 반만 미리 깔아놓은 고구마 줄기에다 부을 거예요. 이렇게 자작자작 해갖고 제가 불에다가 한 스푼 살짝 끓일게요. 강불로 불을 켜주고 뚜껑을 덮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등어는 이 손질해 갖고 와서 이 머리 부분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서 육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가미는 싹 깨끗하게 제거해서 닦아 놓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고등어를 살 때는 이렇게 살이 약간 볼고름한 게 이런 게 싱싱한 고등어예요. 통으로 있을 땐 모르겠죠? 그럴 때는 고등어의 요 빛깔이 선명하게 등빛이 푸른 게 아주 신선한 고등어예요. 씻어서 물기를 쭉 빼서 준비해 주세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양념에 잘 배어졌죠? 네. 이렇게 한번 귀 저어주세요. 맛있겠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안 잡아도 돼요. 고구마 줄기에서 계속 물이 나와요. 저는 잠시 불을 끄고 이제 여기에다가 손질해 놓은 고등어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뜨뜻할 때 해갖고 딱 뚜껑 덮어서 한 소끔 익히면 그 생고등어가 잘 깨지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우리 썰어놓은 양념 끼얹어요. 그냥 대파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되게 덜쩍지근하니 맛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념을 위에서 싹 끼얹어요. 고구마 줄기는 말린 거 불려서 밑에 깔아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보름나물 하겠다 남으신 거 있으면 고구마 줄기 사용하셔도 돼요. 다시 뚜껑을 덮고 강불로 켜보겠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는 다 익었어요 벌써. 왜냐하면 아까 그 밑에서 고구마 줄기가 한번 익었었잖아요. 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불과 한 6, 7분밖에 안 됐어요. 다 됐고 이렇게 보면 밑에 국물이 아직도 있죠? 네. 이 국물이 없을 때까지 자작자작 졸여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뚜껑을 열고 졸여줄 거예요. 뒤적이진 않나요? 뒤지기지 마세요. 그러면 생고등어가 다 으깨지잖아요. 그래서 요대로 밀가가 타진 않나요? 이 국물이 있기 때문에 안 탄다고 봐요. 물이 없을 때 타는 거지 물이 있으면 안 타요. 이렇게 자글자글 끓고 있잖아요. 요럴 때 이제 고구마 줄기가 완전히 물러야 돼요. 혹시나 고구마 줄기가 좀 잘 안 물르고 뻣뻣하면 물을 조금 더 첨가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러야지 부들부들 물러야 맛있거든요. 고기는 다 익었어요. 엄마 이거 익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우와. 고등어가 익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축 쳐주고 쫀득쫀득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졸여야 돼요. 고구마 줄기 고등어 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